말도 안 소리 무슨 소리야 이 방학 좋아하시네. 우리 여기는 그 수련수 같은 경우는요 매년 추석 특강을 하십니다. 우리 쌤이. 네. 그러니까 아침에 오전에 어디 갔다 오고 이제 오후 수업 추석 특강. 그치. 이번 추석은 또 우리 쌤이 계획을 장장을 세우고 계시는데 이게 거의 일주일간 빨리 간다잖아요. 엄청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계십니다. 여기는 그죠 대입의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 1년은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시고 알겠죠? 열심히 공부하세요. 방학 좋아하시네. 자 이렇게 자 일단은 그 추석날 3일은 쉽니다. 일단 미리 얘기해드리면요. 추석 3일 쉬죠. 그 긴 연휴 따위 다 필요 없고 추석날 앞날 뒷날 3일 쉽니다. 그리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어찌됐건 우리 수투 오늘 좀 진행을 또 뺄 건데 여러분 저번에 내가 다 확인해 보니 이제 접선은 다 잘 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은 뭐 접점이 나와 있는 경우와 기울기만 나와 있는 경우와 밖의 점이 나와 있는 경우를 토대로 접선을 세우는 훈련은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 문제 쪽으로 넘어가 보면 56페이지에 접선의 방정식의 활용이란 파트에 테마가 있는데 여기는 딱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접선의 방정식의 활용은 이런 거야. 필기장 보시면 내용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접선을 세울 줄 알게 됐으면 그 다음 이제 준비해야 될 유형이 두 개 있는데 뭐냐면 곡선 위의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단 거리와 최대 거리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게 잘 나오는 하나의 일반 유형 소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틀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봐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차 함수가 있고요. 직선 하나 줍니다. y는 뭐 mx 플러스 n이라 칩시다. 요 기울기 얼마죠? m. 그쵸? 기울기 m이죠. 여기 앞에 숫자 기울기였죠. 그때 질문이 이런 거야. 여기 위에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의 최단 거리를 구해라.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점에서의 거리가 최단 거리냐면 얘는 뭐 거기 그림에도 있죠. 직선을 평행이동시키는 거야. 요 직선을 평행이동시켜서 딱 시키다 보면요. 제일 처음 접하는 요 점이 생길 거예요. 요 점. 접점이 되겠죠. 그죠? 얘가 기울기가 똑같은 형태인 겁니다. 무슨 말이면 얘의 기울기는 저기 직선의 기울기처럼 m인 접선을 찾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의 접점을 구해서 요 점에서의 거리를 구한 게 이게 최단 거리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평행한 두 직선은 어느 점에서 거리를 구하든 거리가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접점에서의 거리와 나머지 점에서의 거리는 봐봐 이 직선과의 거리보다 멀잖아. 그쵸? 제일 짧은 게 접할 때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요 점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얘를 t, ft를 잡으면 우리는 f''t가 얼마인? m이 되는 점을 잡아내면 되겠죠? 그러면 이 t 좌표 나오겠지? 그죠? t, ft가 나오면은 이 점에서 맞은편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서영이는 공식 알고 있죠? 점과 직선 거리. 그쵸? 알고 있어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또 몰랐으면 정리해 줬는데 그 문제를 잘 풀어내고 지나온 거 보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알고 있다 판단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최단 거리 나오고요. 이게 반대 버전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뭐 이차함수가 이렇게 위로 엎어진 그림이라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직선 하나 주는 거예요. 이렇게 y는 mx 플러스 m 이렇게 관통하게 직선 하나 주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문제 냅니다. 여기 위에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 거리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인 거예요.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요 직선을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같은 기울기한 접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평행한 점. 알겠습니까? 요때 요 점 P를 잡아서 여기에서 거리를 구하면 요게 최대 거리가 됩니다. 최대 거리.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요점 좌표 t, ft를 한다면 f't가 m 되는 t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 점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면 얘가 최대 거리 되겠지. 얘도 뭐 같은 논리죠. 나머지 점들이 직선보다 가까우니까. 알겠죠? 얘가 제일 멀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알겠죠? 이것도 기본 유형입니다. 거기에 두 번째,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될 게 첫 번째는 요 이해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변화율에 대한 이해인데, 변화율. 변화율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지? 기울기. 변화율은 뭐냐? 기울기라고 보시면 돼. 변화율에 대한 이해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걸 요구할 거예요. x2-x1분의 fx2-fx1을 구해라.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야? 두 점 사이 기울기 구한 거죠. 어떤 두 점이죠? x1, fx1과 x2, fx2에 대한 기울기 구한 거. 얘들의 기울기를 구하면 이렇게 생긴 거지. 그죠? 얘는 뭐 그렇게 보면 되고. 문제를 보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 형태가 어떠냐면 x 좌표분에 y 좌표로 딱 분수형을 만든 세팅. 이런 세팅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알겠죠? 이걸 딱 봤을 때 이것도 기울기야. 기울기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얘를 기울기를 인식하려면 보통 우리가 기울기 구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하죠. 여기 점이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 x1, fx1 그렇죠? 여기 옆에 뭐가 숨어져 있는 거냐면 빼기 0, 빼기 0이 숨어져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뭐가 되겠어? 0,0과 x1, fx1 사이 기울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만 딱 나와 있는 걸 보고 선생님 얘는요 x1, fx1과 0,0 사이의 기울기를 구한 겁니다 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겠어? 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x1분의 뭐 이렇게 가볼까? 이제 이런 게 자꾸 기울기를 보여야 돼. 기울기죠? 설마 기울기지? 아니야. 기울기 구한 거 아니야? 아니야. 네? 아닌 거 너의 표정은 아닌데 대답은 왜 네라고 하시는 거죠? 아연아 기울기 맞아? 예? 응. 무슨 기울기야? 두 점 사이 기울기 구했을 거 아니야? 몇 콤마 몇과 몇 콤마 몇 사이 기울기야? x 1, fx1과 그 다음 마이너스 1요? 1, 0 사이의 기울기 보면 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에 대한 그래프적 의미를 파악하려면 x1, fx1 찍고 1를 찍고 연결한 그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 이 되겠어요? 이런 눈이 필요하다고. x1분의 fx1 마이너스 2 보여요. 보여 이제? 서영아 어느 기울기야? 응. 네. 사이의 기울기를 구한 거다라는 거죠. 이런 걸 해석할 수 있겠어? 라는 그 두 가지 눈이 알겠죠? 이 접선 이후에 배워야 될 것들 알겠습니까? 자, 이거를 문제 적용해 보면 간단해요. 적용해 보면 봐봐 212번부터 가볼게요. 이거는 앞에서 이미 푼 문제인데 워낙 중요하고 애들이 기본 세팅이 안 잡혀있어 선생님 문제를 깔 때마다 넣어오는데요. 봐봐 선생님은 설명을 위해서 fx랑 gx를 이름을 지을게요. fx가 x 상승 더하기 ax 더하기 1 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gx가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때 얘 둘이가 한 점에서 접할 때 a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풀 수 있죠. 그죠? 두 그래프가 한 점에서 접한다. 아하, 설마 어떻게 푸는 거지? 네, 얘기하세요. 네, 네, T로 네, 접수 네, 해서 네. 구해 힌트 몇 개? 두 네, 힌트 2개 쓰는 거 기억납니까? 네. 얘 둘이 접한다 그러면 요거는 좀 공식처럼 외워두세요. 쌤 x는 t에서 접한다 가정하고요. 그죠? 힌트 2개 씁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우리는 대화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힌트 2개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쓰는 거? ft와 gt가 같아야지. 그죠? 왜? 만났을 거 아니야 일단. 그죠? 선생님 뭐 의미 부여해 주지만 여러분들 풀이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 f't와 g't가 같아야죠. 왜? 그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가질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도 같겠죠. 적어도 연립하면 문자 2개씩 2개 t와 a로 이루어진 식이기 때문에 풀어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뭐 이렇게 복습 한번 시키려고 해서 넣은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주 문제는 요 두 유형이니까 이 두 유형 보시면요. 뭐 이런 문제예요. 216번 보기 전에 또 215번도 잠깐 점검 좀 할게요. 또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때려놓고 있기 때문에 복습 좀 시켜줘야 됩니다. fx가 x제곱 더하기 4 gx는 설명을 위해서 이름을 부여합니다.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x 얘 둘이 교점에서 두 곡선에 근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스톱! 자 얘와 얘의 교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런 힌트 좋습니다. 알겠죠? 그때 a를 구해라. 그러면 얘가 x는 t에서 일단 만난다라 가정할게요. 알겠죠?
그럼 힌트 몇 개? 2개. 뭐지? 불러봐. 하나씩 얘기해 빨리. 뭐. 식을 정확히 해주세요. x는 t에서 만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 교점에 x 옆에 t인 거야. ft와 gt는 같다. 그렇지. 만났으니까 같은 점이겠죠. 자, 아연이 게 얘기했고요. 자, 그 점에서의 접선이 수직이래. 서영아 뭐야? 식으로 불러. f 프라임 t랑 g 프라임 t가 같다고? 아니요. 만나는 교점에서 접선이 수직이래. 아연아 뭐지? 접선이 수직이면?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돼야 돼? 접선이 만약에 교점에서 접한다 그러면 얘는 같은 거죠. 접하는 거면 공통 접선인 거니까. 얘는 그 말이 아니라 접하는 게 아니잖아. 접선이 수직이래. 수직인 직선의 특징이 뭐야? 기울기가 m인 직선에 수직인 직선 뭔데?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m분의 1 아니야? 이런 관계 있다는 거잖아. 이랬어요? 오케이? 그럼 얘를 그대로 쓰면은 f 프라임 t 분의 1에 마이너스 한 게 g 프라임 t다 이렇게 쓰던가. 알겠습니까? 보통은 이런 경우 어떻게 쓰냐면 봐봐. m과 m, 마이너스 m분의 1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요. 둘을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수직인 기울기 다룰 때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두 직선은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겠죠?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기울기가 m인 직선은 수직이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m분의 1 소리야. 같은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두 가지 힌트를 준 겁니다. 알겠습니까? 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 힌트가 아니라 얘가 장난을 치는 거죠. 알겠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얘가 말한 대로 접근해줘야 되겠지. 알겠어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 이런 접선 관련된 복습일 뿐인 거고. 자, 이거 치우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본격적인 쌤 오늘 정리한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 216번 같은 패턴이에요. 216번 봐봐. 자, y는 4x-10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때 뭐라 했냐면 직선에서 저 2차 함수까지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거야. 상황이 됐습니까? 사실 이런 버전은요. 지금 이런 세팅의 문제는 바로 얘가 떠올라야 돼.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림을 안 그리고 일단 풀어볼게. 알겠죠? 얘는 어쨌든 곡선이고 뭐 어떻게 생긴지 알죠? 이렇게 아래로 물러갈 거 아니야. 직선이 어디 멀리 있겠지 뭐. 알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곡선 위의 점까지 직선으로부터의 최단거리 구하라는 건 무슨 얘기야? 요 얘기하는 거야. 요 얘기. 안 그래도 요 얘기야. 요 얘기밖에 없어. 알겠죠? 그럼 우리 뭘 구해야 돼? 얘를 fx라 가정하면 그죠? 어떤 특정 점 x는 t에서 f't가 얼마가 되는 점이 필요한 거야? 기울기 얼마 되는? 4인 점이 필요하겠죠. 아이언이 되겠어요? 얘가 쌤이 말한 요 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안 그렸지만 이따가 그림 그려서 정확히 보여드리긴 할게요. 일단은 유형이 워낙 뻔한 유형이라서 유형이 캐치가 돼야 돼. 그러면 f't를 구하면 요 미분하면 2x니까 2t가 4가 되는 거잖아. t가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그 점은요? 점 p라 치면요? 2,4가 되죠. 대입해야 되니까. 그러면 2,4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최단거리야. 알겠죠? 그러니까 안 그려도 바로 알아야 돼. 어차피 그 물어보는 포인트가 이미 우리가 준비된 포인트니까. 알겠죠? 그래서 4x-y-10은 0.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려면 직선만 옮겨야 돼.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리 구하는 공식. 거리 d는 루트 제곱 따기 제곱 17분의 절대값의 대입. 이 넣어버린 8-4-10입니다. 그래서 루트 17분의 얼마냐 이거? 마이너스 6 되겠네. 정답은 얘가 되겠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바로 풀어내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우리가 이제 뭘 푼 건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 상황은 이해되겠죠? 곡선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 최단거리, 최대거리는 이런 문제밖에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기울기 같은 그 지점만 잡으면 되는 건데 얘가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의 문제를 푼 거냐면 이제 이걸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아직 그림이 익숙하지 않겠지만 많이 그리는 거 봐야 되겠죠? 얘를 그리면 이런 거야. y는 x제곱은요. 그림이 좀 쉽게 생겼죠? y는 x제곱은 0,0의 꼭지점인 1억생의 그래프.
이제 fx. 이해겠죠? 그 다음에 요 직선은 항상 얘기하는 직선 그릴 때는요. y절편 0, 마이너스 10. x절편 y가 0 넣어버리면 x는 4분의 10, 2분의 5입니다. 그죠? 그럼 아마도 이 직선은요 2분의 5 대충 좀 잡고 마이너스 10은 되게 밑에 있겠다. 그죠? 마이너스 10. 요 두 점 지는 이런 직선입니다. 이해겠어요? 그럼 분명 여기 위에 점에서 이까지 최단거리는 아마 이렇게 접하는 뭐 접점이 하나 있지 않을까요? HP? 그죠? 여기서 거리를 구한 게 최단거리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게 요 점을 t, t 제곱에 놓고 f't가 얘 기울기인 4다 라고 해서 이 점을 잡았더니 t가 2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요 점이 2,4구나. 그래서 이거 2,4에서 거리 구하면 최단거리입니다 라고 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유형이 뻔하기 때문에 그림을 이해되지 않더라도 상황이 금방 인지가 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관계된 문제가 좀 나와 있고요. 217번도 한번 더 가볼게요. 217번입니다. 217번입니다. 여러분 217번에 B좌표 얼마인지 알겠어요? B좌표 구해서 써봐 거기. 선생님 그림 그리는 동안. B좌표 얼마야? B좌표 얼마야? 모르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선생님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자 봐봐요. X축과 교점 구하는 거죠. X절편 구하는 거죠. X절편 구하려면 Y에 뭘 넣으면 돼? 0. Y 0 넣어봐. 그럼 얘는 0인 2차 방정식 푸는 거 아니야? 묶어 X로. 그럼 어떻게 돼? X는 0 또는 0콤마는 아니고요. 0 또는 마이너스 3. 답이 두 개 나오네. 교점이 두 개인가 보네. 0이랑 마이너스 3이겠네요. 그럼 B좌표는 뭐다? 마이너스 3콤마 0인 걸 알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이차 함수는 봐봐. 인수분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좀 습관적으로 인수분해 해주는 게 좋고요. 이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X절편입니다. 알겠죠? X절편 0이랑 마이너스 3이구나. 이런 거 이제 빨리 이제 눈에 보이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주 보여야 돼.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당연히 얼마겠어요? 꼭지점 X좌표. 얼마겠어? X는? 마이너스 2분의 3. 선생님 알겠어? 이것도 보여야 돼. 알겠죠? 왜? 마이너스 2의 분의 B잖아. 우리 많이 하다 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꼭지점 좌표와 X 교점은요 좀 쉽게 보이면 좋습니다. 알겠죠? 더군다나 물론 X축과 교점은요 저렇게 인수분해 되면 쉽게 보이겠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저걸 구하려면 근의 공식 써야 돼. 왜냐면 인수분해로도 구하는 게 2차 방식 근이고요. 근의 공식도 근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못 구하는 건 아니고 알겠죠? 근의 공식까지 다 버리면 구할 수 있는데 뭐 그럴까지 잘 요구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 것들은 이렇게 파악을 해줘야지. 알겠죠? 자 이제 문제 가볼게요. 이런 걸 이제 보자마자 이런 게 파악돼야 돼. 얘는 물론 꼭지점의 좌표는 중요하진 않은데 파악은 돼야 돼. 그래야 뭘 시작을 할 거니까.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문제 갑니다 이제. 자 위의 점 A 1,4와 얘는 뭐 지가 만들어놨죠. 1,4가 있고요. 이 곡선의 X축을 음의 부분과 만나는 점 B, B의 좌표는 마이너스 3,0입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곡선 위의 점 PA, B에 대해서 자 P는 여기 어딘가 있대요. 여기 B와 의 사이 어딘가 있답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얘가 뭐라 했냐면 삼각형 ABP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P의 위치를 찾아봐라. 이게 질문입니다. 알겠죠? 이 곡선 위의 점에서의 직선까지 최대거리 문제는 이렇게 되게 잘 나와요. 상하의 넓이로.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봐봐. B와 A는 움직이는 점이야? 정해진 점이야? 정해진 거죠. 그 상태에서 자 삼각형 ABP는요. P가 움직이는 거죠. 그럼 P가 만약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다양할 텐데 그죠? 그런 위치를 중에서 봐봐. 이 삼각형 ABP, P가 만약 여기 있다면 되겠죠? 이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P의 좌표를 구해라. 이게 질문인 거야. 그럼 당연히 우리 뭘 구해야 되겠어? 얘를 밑변으로 보면 되고요. 높이가 최대가 될 거 아니냐. 그 말은 이 직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P의 좌표를 잡아라 이 말인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오늘 배웠으니까 그 어디 있다고? 얘를 뭐 한 거? 평행이동 했을 때 만나는 접점. 그때 제일 멀단 말이야.
그러려면 얘의 뭐부터 알아야 돼? 기울기를 알아야죠. 그죠? 얘 기울기, 얘는 직선의 방식이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기울기를 알아야 되겠지. 기울기는요, 봐봐. 두 점이 나와 있으면 기울기 구할 수 있죠? x의 증가량 4분의 y의 증가량 4니까 기울기는 1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결국 나는 뭘 구하면 돼?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점? 1인점. 그쵸? 뭐 그림으로 대충 봤을 때 아마 이쯤 있지 않을까? 이쯤 대충 봤을 때 뭐 여기가 아닐 수도 있고요. 여기에 P가 있으면 가장 멀지 않을까요? 높이가 제일 높으니까 넓이가 제일 크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때 P의 점을 A, B라 하자 그랬어. 됐어요? 난 이 A, B를 어떻게 구하면 돼? F'A가 얼마가 되면 돼? 요걸 fx로 가정하면 F'A가 얼마가 되는데요? 1 되는 A를 잡아라 이 소리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F'A를 구하면요 미분을 때려서 F'X는 2x 더하기 3이 될 것이고 A를 집어넣어버리면 2A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이게 1 되려면 2A는 마이너스 2가 돼서 A는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그럼 요점 좌표는요 마이너스 1, 그죠? B는 원래 함수에 대입을 해야죠. 동함수가 아니라 동함수는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원래식에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게 이제 곡선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 최단거리, 최대거리를 구하는 방식이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제 개념 속에 남아있는 건요 곡선 위의 점에서의 직선까지 최단거리, 최대거리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그리고 그 직선과의 같은 상태의 그 점을 잡아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서 220번 가보시죠. 220번입니다. 220번입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얘기한 기울기에 대한 이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울기가 직선의 기울 정도로 했잖아, 그렇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봐봐, 직선이 이것도 예시로 하나 적어놓으면요.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직선의 기울기는 오른쪽 끝이 클수록 기울기가 큰 거야. 오케이? 쌤이 그랬잖아. 기울기는 x가 1 증가할 때 y의 증가량이잖아. 그러니까 오른쪽 끝이 많이 올라갈수록 빨리 올라가겠죠. 오른쪽 끝이 내려가 버리면 이게 음수인 거니까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기울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른쪽 끝이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 볼게요. 220번입니다. 다음 그래프와 같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공부 순서상 디귿부터 푸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디귿 봐봐. 서영아 참여하지. 디귿 네가 봐봐. 참이요 거짓이요? 거짓입니까? 아연아 맞니? 아연아? 참이 거짓이야. B. 이거는 지금 B. 참이야? 확인했습니다. 자, F'A와 F'B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 맞죠? F'A가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랑 F'B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그죠? 요게 A, 요게 B입니다. 설마 A가 크니 B가 크니? A가 크네요. 기회가 디귿은 참이네요. 확인되겠습니까? 설마 왜 인정할 수 없어? 아니 이게 왜? 이해됐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니은 보죠. 니은. 니은은 뭐 하라고 된 거냐면 FB-FA만 가지고는 그래프 해석이 불가능해요. 알겠죠? 오른쪽에 있는 B-A를 양변에 나누란 소리예요. 그러면 봐봐. 니은은 이런 질문 하고 싶은 거야. B-A분의 FB-FA가 1보다 크니? 이런 질문 하는 거야. 이해됐어? 얘를 나누면 되는 거 이해됩니까? 그죠? 오케이. 확인해볼게. 봐봐. 자, 아연아. 요 놈이 1보다 큰지 확인해봐. 어때? 커요? 서영이 어떻게 생각해? 요 놈이 뭐야? 서영아 이거 뭐 구한 거야 이거? 뭐 구한 거야 이거? 무슨 기울기? 두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기울기 있으면. 무슨 기울기? 네? 이 기울기라면서 무슨 기울기? 어느 점과 어느 점 사이 기울기인데 A랑이라뇨. A, FA와 이렇게 이해하죠. 좌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 B, FB. 그 점 어디 있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한 거 아니야? 네. 얘가 말하는 기울기는 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 오케이? 아니 이 1은 어디 있어? 1은 어디 있어? 아, 1과 비교하잖아 지금. 1 어디 있어? 1. 이 직선의 방정식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야? yx 기울기 얼마야? 1이네요. 아, 1인 기울기는 여기 있네요. yx 그지? 1인 기울기가 큽니까? 두 점 사이를 지나는 기울기가 큽니까? 1이 크네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1이 큽니다. 알겠습니까? 네, 보일 줄 알아입니다. 눈에 힘 다 풀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전달이 되겠냐고 지금. 잘 드세요. 기억입니다. 알겠죠? 기억 보시면은 A분의 FA 이 가보시죠. B분의 FB를 비교해라. 내가 큰지 확인해 봐라. 해놨어. 이게 뭔 소리야? 아니 뭔 소리? 누구 어떤 기울기? A, FA랑 에? 이게 무슨 기울기인데? 기울기를 구하려면 선이가 점 몇 개 필요하다고? 두 점 뭔데? A, FA랑 0,0 사이 기울기죠. 알겠습니까? 아니 아까 우리 정리한 거 여기 있잖아. 선이 알겠어? 0,0과 A, 0,0 여기 있어. 이 점과 이 점 사이 기울기란 소리고요. 이해됐습니까? 여기 왼쪽 거 A 거 알겠습니까? 이게 뭐야? 0,0과 B, F 사이 기울기 0,0과 B, 0 이렇게 하겠네. 됐어? 누가 커? A가 크네요. 틀렸습니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봐요. 지금 도함수하는 1단원이 끝난 겁니다. 1단원에 뭘 배웠냐? 접선의 방정식을 배웠는데 왜냐면 우리가 도함수로 구하고자 하는 게 뭔데? 선영아 뭐야? 도함수 왜 배우는 거야? 뭐 구하려고? 미분 때리면 뭐가 나오는데? 도함수 나오잖아. 도함수 뭔데?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그냥 기울기 말고 접선의 기울기를 빨리빨리 구하려고 도함수 배웠잖아.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왜 알고 싶은 거냐 이거지.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접선의 방정식 구하려고 우리가 그거 알고 싶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 1단원, 이 도함수하는 1단원 공부했으면 너네가 이제 뭘 할 수 있어야 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죠. 알겠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접점이 나와 있는 경우와 접점이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죠. 기억들 아시죠? 접점이 나와 있는 경우는 그 접점이 지나는 점이니까 이제 뭘 구해야 돼? 직선 세우려면 지나는 점 나왔으니까 기울기를 구하기 미분 때려서 그 점을 x 앞에 대입하면 기울기 나오잖아요. 둘 갖고 세우면 접선, 그죠? 접점이 안 나와 있는 경우는 기울기나 밖의 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풀어? 접점을 일단 문자로 t, ft 세우고 미분을 때려 f 프런트가 나오겠지. 문제에 기울기가 나와 있어? 얘가 갤 거니까 이거 풀면 t 값 나올 거란 말이야. t가 2개 나왔어? 접선 2개 나온 소리야. t가 1개 나왔어? 접선 1개 나온 소리야. 가끔 t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접선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접선이 없을 수도 있어. 이 기울기의 위치를 좀 애매하게 주면 접선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상황마다 그럴 거니까. 밖의 점을 줘도 마찬가지죠. 밖의 점을 주면 접점을 t, ft로 놓고 기울기를 f''t를 구한 다음에 접선을 y는 f''t에 가로 열고 x t 가로 닫고 플러스 ft로 세운 다음에 밖의 점을 x, y 집어넣어 버리면 또 t에 관한 보통 3차 방정식 같은 게 만들어지죠. 그럼 t의 개수가 3개면 접선 3개인 거고 1개면 1개고 알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잘 살아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절대 까먹으면 안 돼. 그리고 오늘 두 가지 유형. 이런 것도 볼 수 있구나. 곡선 위의 점에서의 직선까지 최단거리, 최대거리와 그죠? 기울기를 보는 이해도. 알겠습니까? 이런 건 기울기를 보라는 소리구나. 그림으로 이렇게 파악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까지 챙겨놓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여기 60페이지에 롤과 평균값 정리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이제 2차 두 번째 교재 수업할 때 그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기존 친구들도 다 까먹었을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처음 배우면 됩니다. 저렇게 버려놓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오늘 도함수는 두 번째 그래프 그리기 넘어갈 겁니다. 알겠죠? 좀 이따가 정리합시다. 쉬었다 가시죠. 10분 휴식. 그렇죠. 오세요. 와서 공부하세요.
이게 지금 바로 하겠네. 아직. 박혜수 뭐해? 한번 살라 그냥. 써보 연습해봐. 내일이면 아직 네. 시험 안 끝난 학교 있어요? 구리고. 구리고 빼고 다. 그럼 내일 구리고 빼고 저희밖에 없나요? 근데 구리고에도 수업 들을 거예요 아마. 걔는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 시험 따위야 뭐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도. 네 아무튼 그래서 일단 보시죠. 네, 자 오늘은 여기 62페이지 교재는 62페이지. 오늘 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는 내용이 사실은 미분에 거의 다 알아보시면 돼요. 네, 요것만 잘해도 내용 끝난다. 오늘 필기장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그래프 그리기로 들어갈 건데 우리가 이제 도함수 활용해서 두 번째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오늘 많은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그래프 그리기. 네, 그래프 그리기. 쉽게 말해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도함수를 왜 배웠냐 뭐 이런 거지. 도함수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게 뭐다? 쌤은? 접선의 기울.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여기 1번 파트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그죠? 우리가 그래프를 주면 특정 점에서의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알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프라는 건요. 3차 이상의 함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미 1차 함수와 2차 함수는 미분 없이도 그릴 수 있어요.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직선이니까 점 두 개 찍고 이으면 될 것이고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렇게밖에 안 그려봤지만 선생님 보여줄게. 다음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을 때 만약에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려라 라는 건 해봤죠. 우리 지수로 함수에서 최고창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요. 꼭지점의 x좌표가 여기 지점 x가 마이너스 2a분의 b를 적용하면 2일 거야 라는 걸로. 이거면 충분하죠. 만약에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럼 2를 대입한 y값 최소일 것이고 최대값을 구해라 그러면 없죠.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런 식이고요. 만약에 얘는 쌤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린 겁니다.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린 거고 만약에 얘를 야 x축과의 교점을 기준으로 구해봐 라고 했어. 얘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라고 한다면 아까 잠깐 설명했죠. x축과의 교점이라는 건 x절편을 기준으로 그려라 그 말이야. 이런 것들은 인수분해해야 돼요. 인수분해를 하면 똑같은 그래프인데 바라보는 기준이 다른 거야. 알겠죠? 얘 같은 경우는 1과 3에서 x축과 만날 거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아마 교점이 두 개 있겠죠. 그렇죠? 이때 요 점이 1이고 요 점이 3일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2차 함수는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이렇게 그린 경우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이렇게 많이 그립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어. 같은 그래프잖아. 그치?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그리는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x축과의 교점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을 왜 우리가 필요하냐? 이 함수가 언제 양수고 언제 음수인지 부호를 판단할 때 보통 이렇게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요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만약에 음수인 구간을 구해라라고 나왔어. 그러면 2차 함수가 음수라는 건요. 얘가 y는 0이거든. 그죠? 얘보다 아래에 있는 점들이 음수야. 이해되겠어요? 그럼 여기겠죠, 여기.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2차 분수식을 풀면 답이 뭐가 돼? 1부터 3까지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죠? 만약에 야 2차 함수가 양수인 범위는 어디야? 라고 얘기한다면 0보다 큰 범위 여기 양수 여기. 그죠? 그러면 1보다 왼쪽 또는 3보다 오른쪽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야 0 되는 거 찾아봐봐. 그래프도 알 수 있죠. 0 되는 건 얘랑 만나는 점이니까 1과 3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그래프와 이런 부등식과 방정식의 질문들이 좀 연동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1과 3 사이에서 음수일 것이고요. 1보다 작을 때 양수, 3보다 클 때 양수겠죠.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우리는 도함수를 통해서는 2차까지는 그릴 수 있으니까 도함수 없이 그렸죠. 그렇죠? 3차 이상은 이 도함수를 활용하지 않으면 못 그립니다. 3차 이상의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미분을 배우는 건데 그러면 3차 이상의 함수를 미분을 통해 어떻게 그리느냐 요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는요 어차피 곡선의 모양을 뜰 건데 1차 함수만 직선이고 나머지도 곡선이거든. 그러면 곡선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쌤이 그 필기장에도 이렇게 원을 그려놨어요. 원을 딱 가지고 와야겠죠. 4등분을 합니다. 이게 x축 y축 아니야. 4등분을 자른 거예요. 원 안에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도형은 들어있어요. 근데 봐봐
이런 식 봐봐. 첫 번째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 요렇게 얘랑 얘 둘을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불러요. 오른쪽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증가함수가 원래 종류가 두 개 있어. 이렇게 증가하는 게 있고요. 이렇게 증가하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얘는 증가함수. 감소함수도 종류가 두 개 있어요. 이렇게 감소하는 거, 이렇게 감소하는 거. 알겠죠? 이게 감소함수입니다. 이거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면 이렇게 증가하는 거 이거는 위로 볼록이라고 불러. 우리 이차함수도 이렇게 생긴 위로 볼록. 이렇게 생긴 아래로 볼록. 그죠? 얘는 아래로 볼록으로 증가. 위로 볼록으로 증가. 얘는 아래로 볼록으로 감소, 위로 볼록으로 감소. 알겠죠? 그거를 쌤이 거기 표현해 놓은 거야.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과 친구들은 수투까지밖에 안 배우기 때문에 미적분까지 지금 이과 아이들은 볼록까지 따지면서 그래프를 그려요. 이때는 뭐 위볼이다, 아볼 따지면서 그리는데 우리는 그건 안 따질 겁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그냥 증가냐 감소냐만 알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공부해야 되냐? 증가함수의 특징과 감소함수 특징을 배우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증가함수의 특징은 뭐냐 봐봐. y는 fx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 증가함수의 특징은요. 잘 봐. 어떤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게 도함수 값인 거죠.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 구하면요. 항상 그 기울기가 양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쪽 밑으로 올라가잖아. 그렇죠? 증가함수는 아래로 볼록도 마찬가지야. 어느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다 양수인 거야. 근데 감소함수 특징은요. 어떤 함수가 y는 fx가 이런 감소함수였다면요. 특정 점에서 접선을 구하면 다 뭐가 돼?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특징을 토대로 이제 반대로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릴 거냐? 봐봐. 도함수에 먼저 부호를 따지는 거야.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따라서 밑에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이 틀려지는 거죠. 밑에 그림이 봐봐. fx, 그 f'x가 플러스라면 fx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고? 증가하고 있을 거야. 오른쪽 위로 올라오고 있겠지. 얘가 만약에 음수였다면요? 감소하고 있을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우리는 요 방식으로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fx를 추론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fx 추론해서 얘가 플러스일 때 증가로 마이너스 때 감소로 이렇게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fx를 이제 그릴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를 정리하면 여기 쓸게요. 책장에 있어요. 그래프 그리는 순서. 그래프 그리는 순서. 1단계 도함수를 구해야죠. 우린 도함수의 부호가 중요한 게 맞죠? 부호가 중요하다는 건 도함수를 이렇게 그려야 돼. 왜? 그래야 언제 음수고 언제 양수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함수를 어떻게 하냐? 도함수를 인수분해해야 됩니다. 이때 간혹 조립제법이 사용될 수도 있다. 2차 함수는 그냥 하겠지만. 오케이? 그래야지 얘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부호를 알 수 있다. 부호. 이해됐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도함수의 부호를 토대로 fx를 추론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도함수가 만약에 x-1의 제곱, x-2의 3승, x-3의 4제곱, x-4의 5제곱 이 정도 합시다. 이게 차수로 따지면 되게 높거든요. 뭐 9차, 15차 함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수분해만 되어 있으면 모든 함수 그릴 수 있어요. 우리는.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배울 건데 봐봐. 만약에 내가 어떤 함수를 사실 우리가 원래 푸는 문제는 대부분 3차나 4차일 거기 때문에 끼키야 도함수가 2차 아니면 3차가 주로 나올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이제 공부용으로 쌤이 15차 함수 그려놨는데 알겠죠? 인수분해만 되어 있으면 도함수를 그리는 게 되게 쉬워요. 어떻게 그리면 되냐 봐봐. 일단 x축과의 교점이 중요하고요. 여기 옆에다 이렇게. 여기. x축과 교점이 중요하고요. 봐봐.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x가 0에서 만난다는 거죠. 0,0 1에서 만나겠죠. 2에서 만날 것이고 3에서 만날 것이고 4에서 만나겠죠. 그렇죠? 이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릴 때는 봐봐. 최고차항의 개수를 먼저 체크합니다. 그거 적혀있죠. 최고차항 개수를 먼저 봐서 최고차항 개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먼저 보는 거야. 최고차항이 플러스면 오른쪽 끝이 올라갑니다.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면 오른쪽 내려가요. 예를 들면 봐봐. 만약에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가 있어요. 그렇죠? a가 양수고 a가 음수인 걸 비교해보면요. 이건 직선이니까 a가 양수면 직선이 생기죠. 오른쪽 끝이 올라갑니다. a가 음수면요. 내려가죠. 그죠? 왜냐면 x가 커지면 얘가 양수니까 여기가 커질 거 아니야. x가 작아지면 음수니까 여기가 작아지겠죠. b는 뭐 숫자일 거니까. 그렇죠? y는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마찬가지입니다. 2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a가 양수야 오른쪽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아래로 음수야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오케이? 만약에 3차 함수가 있다면 우리가 3차나 4차까지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이런 꼴이 있다면 3차 함수는요 그래프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굴곡이 하면 더 생깁니다. 근데 a가 양수라면 오른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a가 음수라면 반대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4차는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일반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보통 여기까지 많이 볼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인데 포인트는 최고차의 양수의 오른쪽은 다 올라가요. 이렇게. 알겠죠? 그럼 우리가 쟤를 그릴 때는 봐봐. 최고차의 양수지? 오른쪽에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그걸 기준으로 오른쪽부터 그리는 거야. 여기 위에 출발하는 거지. 최고차의 음수야 밑에 출발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할 거야. 그러면 여기 점들을 지나가긴 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뭘 체크하냐? 차수를 체크해야 돼요. 홀수 차면은 그냥 지나가고요. 거기 적혀있어. 지나가라. 너가 선생님이. 짝수 차면 뭐라 적혀있어? 튕겨라. 적혀있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도함수의 부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원리도 쉬워요. 봐봐. 4에서 지나갈 건데 봐봐. 4를 만나는 이유는 오른쪽에 올라가기 위해 4를 지나갈 거 아니야. 얘가 홀수 차기 때문에 여기는 지나갈 건데 왜 지나가냐면요. 봐봐. 이 항을 지나갈 때 4보다 큰 걸 대입하면 얘가 양수인데 4보다 작은 걸 대입하면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4를 통과하면서 부호가 바뀌어버리겠죠. 근데 짝수차는 왜 튕기냐면 봐. 이 4차 같은 경우는 튕기면 되는데 이 여기를 지나갈 때 3보다 큰 걸 대입해도 양수고 3보다 작은 걸 대입해도 4제곱하면 양수일 거 아니야. 얘는 부호가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0만 찍고 다시 그대로 원래 부호로 가는 거죠. 즉 그래프는 봐봐. 오른쪽 위에 잘 봐서 그리는 거. 홀수 차죠? 지나가고 튕기고 지나가고 튕기고 지나가겠죠. 이해됐습니까? 쌤 그림 외우고 이해되겠어? 오른쪽 위에서 봐봐. 4는 지나가. 왜? 5차니까. 4를 만드는 이 항이 5차니까. 지나가면 3은요? 항이 짝수차니까 튕겨야죠. 튕긴다라는 게 만나서 튕기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2는요? 홀수차 지나가고요. 1은 튕기고요. 0은 지나갑니다. 0은 1차니까. 알겠습니까? 요게 이 함수의 도함수 그래프. 오케이? 그럼 도함수의 상황을 보면요. 봐봐.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 1에서 0을 찍고 다시 플러스 2에서 부호가 바뀌죠? 3에서 부호는 안 바뀌죠? 튕겼다가 바뀌죠. 알겠습니까? fx는 여기 밑에 그리는 거야. 봐봐. 자, x 위치는 똑같고요. fx 그립니다. 자, 음수니까는 감소하다가 0에서부터 증가하죠. 증가. 하다가 멈칫 증가. 하다가 감소. 멈칫 감소. 다시 증가. 이게 y는 fx 그래프입니다. 처음에 그리면 많이 좀 안 이쁘게 나올 수 있는데 부드럽게 그려줘야 돼. 왜? 미분 가능 함수니까. 뾰족하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봐봐. 이거 알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도함수 부호가. 그럼 어떻게 됐어? 여기가 x는 0인 지점이야. 0보다 왼쪽은 감소하겠지. 0을 지나면서 증가, 하다 멈칫 증가, 하다가 감소, 멈칫 감소, 다시 증가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y fx는 이렇게 생겼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우리는 이 짓을 하는 거야. 저것만 잘하면 여기 있는 모든 유형 끝. 이해됐어요? 우리는 저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건데 자 문제 가볼게요. 229번입니다. 229번 쌤이 다양한 문제들을 풀면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요구하는 바는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수업 이후로는 여러분 3차 이상의 함수를 잘 그릴 수 있는 연습하는 거죠. 자 하나 가볼게. 229번입니다. 자 쌤은 설명을 위해서 다 fx라는 이름을 지을게요. fx는 x 3승 마이너스 3x 더하기 1입니다. 얘는 뭐 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언제 x가 어느 범위일 때 증가하고 어느 범위일 때 감소하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걸 확인하는 문제인데 그냥 가볼게요. 봐봐.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고 답도 구해볼게요. 일단 얘를 그리려면 미분을 때려야죠. 3x제곱 마이너스 3 3x제곱 마이너스 3 인수분 해야죠. 3의 합차 여기까지 되겠죠? 오케이? 도함수를 그리세요. x축과 아래로 블록이고요. 이렇게 2차 함수를 우리가 많이 그릴 줄 아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되겠어요? 이건 도함수 그래프. 오케이?
얘를 가지고 fx 그릴 수 있겠죠? 어떻게 되겠어? 증가, 감소, 증가. 여기에 x는 마이너스 1일 때, x는 1일 때, y는 fx.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요거 그리는 게 목적이야. 요거는 요 위에 거는 얘를 그리기 위한 준비 작업이죠. 쉽게 말하면. 알겠습니까? 답을 써볼게요. 얘가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니까 얘가 구하는 답은 요거는 개념 문제야 그냥. 증가 구간 이렇게 쓴다 원래. 감소 구간 이렇게 쓰고요. 쓸 때는요. 답은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증가 구간은요. 봐봐. 여기가 증가 구간이죠. 그죠? x가 마이너스 작은 범위. 맞습니까? 네. 요거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모든 범위이기 때문에 이걸 답을 쓸 때는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구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알겠죠? 합집합 아니면 또는 해서 또는 써도 돼. 또는 이렇게 씁시다. 합집합 중요하지 않으니까 1보다 큰 구간 1부터 무한대까지. 요거 이해되겠어? 그죠? 여기 범위에는 fx가 증가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감소거는요 어떻게 쓰면 되겠어? 어디부터 어디까지 감소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사실 근데 봐봐. 증가 감소 구간만 따질 때는요. 사실 얘를 그릴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도함수의 부호로 바로 알 수 있죠. 그렇죠? 도함수가 양수인 두 부분이 이제 증가 구간이고 도함수가 음수인 여기가 감소 구간이 되겠죠. 알겠죠? 근데 우리는 그리는 게 연습하는 거니까 이거 다 그린 거고요. 알겠죠? 그때 봐봐. 요 점 있죠. 요 점. 요 점. 요 점이 뭐냐면 fx가 증가하다 감소로 바뀌는 그 점. 얘는요. 감소하다 증가로 바뀌는 요 점. 알겠죠? 요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극점이라고 불러요. 극점. 알겠습니까? 극점 뭐냐면 증감이 바뀌는 지점. 이것도 필기시간 있습니다. 알겠죠? 극점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봐봐. 요렇게 위로 찌르는 극점을 요거를 극대점, 극소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극대값을 구해라 혹은 극소값을 구해라 이런 식의 멘트를 쓰거든? 알겠죠? 극대값은 당연히 극대점에 x좌표를 구하는 거겠어? y좌표를 구하는 거겠어? y좌표죠. 함수값보다 y좌표입니다. 알겠죠? 극대값을 구해라 그러면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뭐 구해볼까? 여기 f 마이너스가 얼마지? f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넣어버리면 3수 할게요. 마이너스 1 사라지고 3. 그죠? 얘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 3을 갖는다. 우리 최대 최소도 x를 말하는 기준이었잖아. x가 얼마일 때 최대값 얼마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 3을 갖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극소값도 구해보면 f1을 구해야지. f1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x가 1일 때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이렇게 하겠죠. 얘는 극값 몇 개 있는 거야? 2개 존재하는 함수인 거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면 나머지는 용어이기 때문에 보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잘 되겠습니까? 여기 한 개만 더 알아볼게요. 봐. 그러면 자, 얘 극대값은 뭐 3으로 구했고 극소는 마이너스로 구했는데 이런 얘기 해볼게요. x가 지금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이 존재하는 거잖아 지금. 그쵸? 요 그래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일 때 극값 존재하는 거잖아. 물론 극대값이지만 그쵸? 그랬을 때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값 존재하면요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극값은 증감이 바뀌는 지점이란 말이야. 증감이 바뀐다는 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가 바뀐 거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여기 도함수에 집어넣어버리면 얼마가 될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얼마일까? 집어넣어. 마이너스는 얼마냐?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버리면 0이 되겠죠. 그죠? 극값이 존재하면 그 점에서의 도함수는 0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봐봐. 뿔에서 마로 바뀌었으니까 극값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부호가 바뀌었다는 건 그 점에선 도함수 값이 0이었다는 소리죠. 그러면 x가 1에서도 극값을 갖죠? 그럼 당연히 f'는 얼마겠어? 0이겠죠. 이해됐습니까? 극값을 가지면 그 점에서의 도함수는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뀐 거니까. 이해되겠어요? 자, 한 개 더 그려볼게요. 자, 요거는 그려봤고 극값까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증감 파악도 해봤고요. 자, 두 번째 그 밑에 있는 함수 그려볼게요. 두 번째 함수. 자, 2번입니다. 이거 그리는 게 목적이겠죠. 많이 그려봐요. fx는 쌤도 fx는 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1입니다. 다음 함수를 그려봐라. 증감 파악해봐라. 이런 문제죠. 가볼게요. 도함수로 그려야죠.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12입니다. 인수분해하죠. 3으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입니다. 3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번에는 2에서 접하네요. 요건 거 알겠지? 이건 도함수. 이해되겠어? fx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기준이긴 한데 플러스였다가 다시 플러스죠. x가 2인 점에서 증가하다 증가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얘는 그래프예요. 증가하다가 증가합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가 0이 도함수 0 됐으니까 접선의 기울기 0일 거란 말이야. 얘가 지금 멈칫하는 거죠. 증가하다가 증가하는데 요 그래프가 y는 fx인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자, 얘는 극값이 있어 없어요? 극값 없어요. 왜? 극값은 증가하다 감소로 바뀌는 지점, 감소의 증가로 바뀌는 지점인데 얘는 그런 게 없죠. 계속 증가하는 거니까. 이런 건 모든 실수에서 증가한다 표현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 문제 답부터 보여볼게. 얘는 감소 구간 없고요. 증가 구간만 있겠죠. 그렇죠? 증가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으로부터 무한입니다. 무슨 말이야? 모든 실수 범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선생님 이게 x가 2일 때는요 증가한다고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약간 멈칫한 거잖아. 그렇죠? 이게 이런 거야. x가 2일 때는 증가 상태이니 이렇게 만약 묻는다면 이건 거짓이죠. x가 2일 때 증가 상태는 아닙니다. 이렇게 그 지점을 요구할 때는 아닌데 범위로 얘기할 때는요 잠깐 멈칫해도 봐봐 이 점과 왼쪽 점을 봤을 때 증가하는 거 맞죠? 이 점과 오른쪽 봐도 증가하는 거 맞죠? 증가함수로 포함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잠깐 0을 탁 찍고 가는 거는 증가함수로 포함됩니다. 근데 그 점만 딱 물어본다면 증가 상태는 아닌 거죠. 그거는 멘트가 증가 상태냐라고 물을 거예요. 알겠죠? 이게 증가 상태냐 그러면 얘는 아닌 거지. 왜? F'가 양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증가 상태죠. X는 2일 때는 증가나 감소 상태가 아니죠. 멈칫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요구하면 답이 아니지만 얘처럼 증가하는 구간을 물어봤다면 모든 범위 포함된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좀 같이 인지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봐봐. 얘는 일단 극값이 없었는데, 알겠죠? 극값이 없었는데 도함수를 보시면요. 도함수가 0 되는 게 존재는 해요. 그죠? F'2가 얼마예요? 0이잖아. 그렇다고 X는 2에서 극값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많이 물어봐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X가 A에서 만약에 극값이 존재하면 F'A는 0이다. 이거 참여하거든요. X는 A라는 지점에서 극값이 존재하면 그 점에서 도함수는 0이야. 참여하거든요. 참여였죠. 아까 좀 전에.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뀐 거기 때문에 도함수 0 되겠지. 반대로 야 도함수가 0 되면 극값이 존재. 참여거든요. 거짓인 거죠. 이해되겠어요? 이건 거짓입니다. 선생님 왼쪽 여기 발레입니다. 그죠? 도함수가 0이지만 극값이 항상 존재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 뭘 봐야 돼? 이 도함수가 0 되는 지점에 뚫고 지나는지 봐야 되겠죠. 튕겨버리면 거기서 극값이 안 나올 거니까. 네. 증가하다 멈칫하고 증가한 거에 극값은 안 나온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극값까지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의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죠? 상황이 됐어? 여러분 뭘 할 줄 아는데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프를 그린 상태에서 증가함 파악할 수 있고 극값 구할 수 있고 극값 존재 유무를 판단할 수 있고 알겠습니까? 그까지 뭐 나올 건데 자 그까지의 문제 좀 더 보여드리면서 선생님이 확정을 시켜볼게. 봐봐. 자 230번처럼 요거는 뭐 이렇게 풀이만 하고 넘어가기 230번 보시면요 fx가 묻혀놨을게요. 감소하는 x의 범위 이점 쳐봐. fx가 감소하는 x의 범위 라는 건 f'x가 얼마니? 0보다 작은 범위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걔를 구해보면 f'x는 요거는 2차 분우식 얘기야. 도함수는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a 맞죠? 그죠? 얘가 음수다라는 걸 얘를 풀면 답이 뭐가 나온다고? 1과 b가 나와 이 소리죠. 상황이 됐습니까? 그런 얘기 하는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제일 편하냐면 이게 이런 거야. 여러분 봐봐요. 이 2차 방정식이랑 요거는 하나의 2차 분호식을 이해하는 상식으로 좀 봐주세요.
요 2차 방정식과 2차 분호식 한번 풀어볼게 알겠죠? 얘는 뭐 오늘 잘 푸니까 인수분해 하면 얘가 돼서 근이 x는 1 또는 2가 나오겠죠. 이건 됐고. 그죠? 자, 얘를 풀면요. 인수분해 하면 이게 방정식과 분호식 풀기가 똑같죠. 답을 쓰는 방식이 틀린 거지. 답 얼마야? x는 1보다 크고 이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 이 출현하는 숫자의 상황은 어때요? 똑같죠. 알겠죠? 방정식이나 부도식이나 풀이 뭐 같으니까 어차피 인수분해 안 되면 그래오시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봐봐. 얘의 근이 얘라는 건요. 결국 어떻게 인식하면 돼? 요런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라는 거야? 1과 b라는 거. 이렇게 인식이 돼야 돼. 알겠죠? 이 부등식과 방정식 같은 건을 가질 거거든요. 숫자는. 알겠습니까? 쓰는 방식은 다르지만. 알겠어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다라는 건 뭘 쓰라는 얘기죠? 판별식 아니요. 뭘 쓰라는 얘기죠? 근과 계수관계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노트 매일 보셔야 됩니다. 자, 얘는 근과 계수 써라 이 소리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4이고요. 기억나니? 네. 두 근의 곱은요. b는 a분의 c 3분의 a다 이 얘기죠. 여기 b 구하고 대입하면 a 나오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기본기가 있어야 기억이 나야 쉽게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선이 넘어간다. 네, 자, 너무 미안해. 뇌 잡아 빨리. 영혼 잡아 빨리. 영혼 나간다 지금 보니까. 이해됐어? 네. 기지개 한번 펴. 자, 문제를 더 풀어야 돼. 기지개 펴. 이해되겠습니까? 오늘 중요합니다. 복습 한번 해보세요. 됐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232번도 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해서 볼게요. 2, 3, 3 갈게요. 4차 함수 보자. 네, 찍을게요. 4차 함수입니다. 자, 이제 뭐 설명은 다 했고, 문제는 풀면서 진행만 시키겠습니다. fx는 x 3승 더하기 x 3승 더하기 6x 제곱 마이너스 15x. 얘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라. 이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가보시죠. 뭐 그리면 돼. F는 X는 잠깐만 이거 말이야. 맞춰. 그렇지. 2, 3, 3 맞고 2, 3, 4. 2, 3, 4 다시 하고 X는 4제곱. 마이너스 4, X 3, 4. 3입니다. 그죠? 가볼게요. 4차 함수의 극값을 구하시오. 뭐 그림 그려라 이거죠. 이분하시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입니다. 4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을 묶으면 x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죠? 요거 뭐 이제 그릴 수 있겠죠? x축과 자가 몇 차든 간에 인수분해만 되면 그릴 수 있어야 돼. 0에서 만날 것이고 3을 지나겠죠. 그죠? 최고치항 양수입니다. 위에서 출발. 3은 지나가고 1차. 0은 튕겨야 돼. 알겠어? 지나가고 튕기겠죠. 요건 도함수. 얘가 내려서 그래서 여기가 x는 0지점, 여기가 x는 3인 지점이냐. 우리는 이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도함수 별로 안 중요해. 대충 그리는 거야. 갈게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감소하다 증가하겠죠. 알겠죠? 그럼 봐봐. 감소하다 멈칫 감소하다 증가. 이렇게 생긴 함수 있어. 알겠죠? 이렇게 볼록볼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그림이네요. 이런 그림. 알겠죠? 4차 함수 이렇고요. 자, 일단 얘는 극값 구하는 거니까 극값 몇 개 있어? 상황 극값 몇 개 있어? 확실해? x 얼마일 때? 3일 때. 그죠? 얘는 극값 아니죠. 알겠죠? 동함수 0 됐지만 튕겼으니까 얘는 극값이 아니고 3일 때. x가 3일 때 극대야 극소야? 극소값 F3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F3을 구해보면 3을 여기 대입해야죠. 우리는 이 fx를 보고 있는 거니까. 3 집어넣어버리면 뭐 81 마이너스 들어오는 숫자. 네, 여러분 하세요. 알겠죠? 머리 보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가 극값 구하는 문제다. 알겠죠? 쭈르르 풀어주시면 되고요. 236값 236으로 내려와봐. 236입니다. 자, fx와 gx가 다음 식을 만족한다 하고 이제 내놨어. fx랑 gx가 다음 식을 만족한다. 그래서 gx는 자
자, gx는 x 3승 플러스 2 더하기 fx 뭐 이런 식이래요. 그런 겁니다. 그때 밑줄 맞추시죠. gx가 x는 1에서 극소값 24를 가질 때 스톱. 자, x가 1에서 극소값 24를 갖는다. 밑에 쓸게요. 힌트 2개. 요 한 문장이 우리한테 주는 힌트는 2개입니다. 그 힌트 2개를 받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왜 2개냐? x가 1에서 극소값 24를 가지면요. 첫 번째 힌트. g1이 얼마라는 소리예요? 24라는 소리죠. 극소점일 거니까 1,24인 점을 지나겠지. 두 번째. x가 1일 때 극소값을 가졌으니 g'는 얼마다? 0이 되겠죠. 요거 2개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뭐 얘가 원하는 f1과 f'1이 f'1이 구해지겠지. 알겠죠? 자, 해볼게. 그냥 1 집어넣어버리면 3f1이 24다 해서 뭐 예상대로 그렇죠? f1이 8인 게 구해졌고요. 그죠? g'이 0인 걸 이용하기 위해서 미분을 때리겠습니다. g'x는 이거 곱미분이죠? 앞에 것과 뒤에 거 냅도, 앞에 거 냅도, 뒤에 것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1 대입하는 얘기니까 g'는 3f1, f는 알죠? 더하기 3f'1 얘가 0이야 이제. 그죠? 알고 있는 거 대입하면요 3 약분해 놓이고 8 더하기 f'1이 0이라는 소리니까 f'1은 뭐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연산 문제로 이런 걸 내기도 한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체크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정말 보시면 나머지는 뭐 쭉 풀 수 있으실 거고요. 연습해 보시고요. 243번 가볼게요. 자, 선생님 그 필기장 보시면은 극대 극소를 설명할 때 내가 그래프를 일부러 이렇게 그어놨어요. 이렇게 y-x. 여러분 여기는 이거 미분 가능이야 불가능이야? 이거 불가죠. 뾰족한 거죠. 미분 불가인데 극값은 요 점을 내가 극대값이라 적어놨고요. 그죠? 요 점을 극소값이라 적어놨습니다. 알겠죠? 이게 극대극소는 미분 가능성과 상관없어. 알겠죠? 미분이 불가하더라도 봐봐 얘도 감소하다 증가했잖아. 극소값인 거야. 이건 극점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243번 같은 문제를 잘 내요. 얘네들이 2, 4, 3 봐봐. 자, 함수 예의 극점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알겠죠? 좀 더 얘보다 쉬운 버전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자, 극점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확장을 시키는 건데, 자 해보세요. 우리가 y는 절대값 x-1 인수로 내려놓게 x-1. 다음 함수의 극값의 개수를 구해라 문제 냈어. 얘는 물론 극값을 보려면 미분을 때려야 되겠지만 뭐 이차 함수는 아예 미분할 필요가 없죠. 얘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없어? 내가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알았어. 내가 죽이려고 했죠. 아연이는 알아 몰라? 알아요. 아, 아연이는 지금 혼자 어디서 가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기려고. 야, 너 이기려고 가려고 있다고 해 지금. 내가 알려주지도 않아도 알고 있잖아. 아연 어떻게 그려? 이차함수를 그리고 안에 있는 이차함수 그리면 1과 2에서 이렇게 생겼네, 그지? 설마 이해되지? 그리고 x축 아랫부분을 뒤집어 올려라. 아,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 서야 맞니? 네. 제가 말하는 거 이건데 어떻게 처음 들어봅니까? 노트 자주 보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함수 전체 절대값은요 안에 거 그리고 x축 아래 꼭 올리면 됩니다. 알겠죠? 봐봐, 얘는 굳이 미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야 이거 극값 몇 개 있어? 2개? 너 몇 개 보여? 없어? 2개? 긴장하지 마세요. 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얘기하 자기 생각을 얘기하세요. 극값 몇 개? 2개. 너 어떻게 생각해? 2개. 아, 증감이 바뀌는 지점이 2개. 감소하다 올라가다 내려가는 뭐 이런 점들이 2개. 이거 극값이 아니야. 미분 불가잖아. 극값이 아니야. 아니에요? 극값이라고 내가 방금 얘기하지 않아. 너 노트에다 지금 미분 불가능해도 극값이라고. 야, 아니 나의 눈치를 보지 말고 야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극값 하나,
둘, 또 어딨어? 셋, 이거 극값 아니야? 올라갔다 내려왔잖아. 극대값 하나, 극소값 둘, 극값 몇 개야? 세 개인 걸 알 수 있네요. 이해되겠니? 네. 응. 미분과 약간 다른 관점인 거죠, 그잖아. 그죠? 그냥 절대값이 있으면 이게 인수분해로 먼저 그려봐야지. 인수분해 그려봐서 꺾이는 게 다 보이면 이거 뭐 끝난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의 그 변칙적인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 243번입니다. 얘는 안에 3차 함수예요. 알겠죠? 자, 안에 봤는데 3차 함수야. 얘의 극점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3차 함수 미분할 게 아니라 절대값이 있으니까 일단 그래프 개요부터 봐봐야지. 그럼 안에 있는 건 인수분해부터 해봐야죠. 그래야지 x축과 극점이 잡힐 것이고 꺾고 올렸을 때 상황을 우리가 인지해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리는 방식이 다른 거야. y는 봐봐. 절대값 2x 함수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12x니까 얘는요 특이하게도 만약에 절대값이 없으면 미분해서 인수분해 해야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절대값을 개입시켰기 때문에 단순한 미분이 적용이 안 됩니다. 알겠죠? 가령 예를 들면 아까 잠깐 나왔지만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얘는 미분하면 안 돼. 왜?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얘를 만약에 미분하면요 절대값 2x만 3 아닙니까? 이딴 거 없어. 이거 잘못한 거야. 알겠죠? 왜?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야. 물론 그 지점에서는. 알겠죠? x가 1일 때와 2일 때 뾰족하잖아. 걔는 미분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값 자체를 미분할 수는 없어요. 식을 두 개로 분리시켜서 미분할 수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미분하면 안 되고 그 얘는 어쨌든 극값이 몇 개인지 알려면 그림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전체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를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안에 걸 인수분해하는 거죠. 얘는 3차라서 원래는 조립적으로 하겠지만 식이 쉬워서 바로 x를 묶어볼 수 있네요. x를 묶어버리면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2 아닙니까? 그죠? 혹시 얘가 인수분해 되나? 2, 1, 4, 3 되겠네. 4, 2, 8 마이너스. 그죠? 얘는 다행히도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파악이 가능한 함수입니다. 이렇게 했잖아. 그쵸? 얘는 굳이 미분하는 거 그려볼 수 있어 없어? 그럴 수 있죠. 안에 함수만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x축과 마이너스 2분의 3을 지날 것이며 0을 지날 것이며 4를 지나겠죠. 이해했어요? 최고차 양수니까 이렇게 원래 있는 함수가 되겠지. 이렇게 이게 안에 있는 함수. 그죠? 내가 이 극값을 구할 수는 없지만 존재하면 알 수 있겠죠. 얘를 x축 아래 분법 올려버리면 원래 그림 어떻게 돼? 얘 그림 어떻게 됐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뾰족하게 이렇게 올라가. 이해됐습니까? 이 파란색이 저 절대값 거야. 극값 몇 개 있어? 네? 극값 몇 개 있어? 아까 서희가 그랬어. 극값 몇 개 있어요? 3개요 이렇게. 아무튼 몇 개 있어? 5개 있죠, 그렇죠? 잘 맞습니다. 극소값 3개와 극대값 2개가 있죠. 얘는 극점이 총 5개다. 볼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244번은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자, fx가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 16을 가질 때 스톱 힌트 몇 개요? 2개. f 마이너스 2가 16,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0. 그런 얘기 하는 거 알겠죠? 그럼 기본 힌트 잘 받아가시고 그 다음 쭉쭉쭉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빼드릴 문제가 66페이지. 66페이지는 문제를 통으로 뺍시다. 다음 시간에 요거 아니다. 254, 255, 25, 256 세 문제만 잠깐 빼놔봐. 네. 1차 학습 때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빼놓으시고 알겠죠? 나머지는 숙제로 드리고요. 자, 67페이지. 오늘 선생님 설명이 67페이지가 영어입니다. 잘 보세요. 네. 아직 남았습니다. 내가 보여드릴 문제가. 네, 진도는 다 끝났습니다. 257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57번. 선생님도 설명을 위해서 fx나 이름을 짓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257번입니다. fx가 이런 3차 함수 fx가 x 3승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ax 얘가 극대극소가 존재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극값 존재 유무를 묻는 문제인데요. 이 필기장 보시면은 거기 극값 존재 유무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 페이지 없네요. 페이지 넘겨봐봐.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적혀 있을 거예요. 거기 뭐 이런 거 적혀 있을 거예요. x는 a에서 극값 존재하면 프라임 a가 0이지만
F'A가 0이라고 해서 극값 존재하는 걸 볼 수는 없다 라는 멘트 밑에 그죠? 극값 존재 유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그죠? 자, 여기 적혀있다시피 극값 존재 유무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함수가 극값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파악해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 뭘 봐야 될까? 적혀있죠? 극값 존재 유무를 파악하려면 일단 미분 때려야죠. 얘와 x축과의 교점의 관계를 봐야 돼요. 이 관계라는 표현이 정확한 건데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이 교점의 관계라는 결국 교점의 개수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극값 존재하려면 도함수가 x축을 뚫고 지나가야 돼. 뚫으면 안 돼. 극값이 존재하려면. 뚫으면 안 돼. 이렇게 접해야 돼. 아니요. 도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극값이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함수가 뚫어요. 뚫어야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2차 함수가 이게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건 생각 좀 힘내라고! 교점이 2개 있거나 1개 있거나 없거나 이럴 수 있겠죠. 뭐 아래로 볼록인 상태만 갖고 얘기한 거지만 그 봐봐. 이건 다 도함수 얘기야. 오케이? 도함수가 이렇게 교점이 2개 있으면 뚫고 지나간 거잖아. 그러면 뿔마 맞뿔 됐으니까 밑에 fx를 그리면 증가, 감소, 증가 극값이 2개가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밑에 그리면 극값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증가하다 멈치 증가할 거 아니야. 쌤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증가합니다. 극값 많이 안 나오죠. 이런 함수가 뭐가 있냐면 f'x가 여러분 이거는 만나게 되면 못 그릴 거야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근해공 써도 근이 안 나와. 허근인 거죠. 이런 게 붕 떠 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도함수가 뭐 이런 거 나중에 만날 거야.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2뭐 이런 거. 인수분해가 안 되고 근해 공식 때리면 허근 나온 케이스. 이런 경우는 교점이 없다는 얘기거든. 붕 떠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프 느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2차 함수에서 그래프 봐봐. x축과 교점이 2개인 경우. 이런 경우는 극값 존재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는 극값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2차 함수 얘기죠. 2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이 2개인 경우나 1개인 경우나 안 나오는 경우를 구분하는 그 공식이 뭐였지? 혹시 기억납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돼.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돼 라는 거 배운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 판별식! 성아 너가 얘기했잖 판별식. 지금 정신없어. 정신이 안 차려. 판별식 기억나? 판별식 어떻게 돼야 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뭘 빨리 찾아봐. 어딘가 있겠지. 찾아봐. 어디 있는지는 알아? 수업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정리에 있을 겁니다. 그 추가 정리가 어디 있는지 난 모르겠는데 나 판별식 어떻게 돼야 돼? 영보다 커야 돼. 네. 설마 판별식이 뭐냐면 어디였으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2차식이 판별식이야. 얘가 양수가 되면 실근이 2개 있는 거야. 그 실근이 9점이거든. 얘가 0이 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중근을 가져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있고 얘가 음수가 되면 허근을 갔기 때문에 교점이 없어요.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판별식보다 큰 거, 0인 거, 0거 작은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봐봐.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기본 유형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3차 함수의 극값 존재 유무는 결국 풀이법이 판별식이에요. 알겠죠? 왜냐하면 미분 때리면 2차식이 나오고 2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이 2개냐, 1개냐, 빵개냐 이런 거 따지는 문제니까. 그래서 봐봐. 얘가 극대극소가 존재하려면 너네가 무슨 생각해야 돼? 잠깐만 도함수가 3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라는 도함수가 나오는데 그죠? 극값 존재하려면 서형 x축과 교점 몇 개 해야 된다고? 2개가 있어야 돼. 이런 그래프가 돼야 돼. 접하거나 붕 뜨면 안 돼. 그러면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고? 0보다
커야 돼. 요게 풀이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판별식을 써보면 짝수 판별식입니다. 공식 보시고요.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커야 돼. 이랬어요. 인수분해하면 A에 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니까 A는 0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되겠어요? 자, 하나만 더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60번 볼게요. 260번입니다. fx가 역함수가 존재, 밑줄치세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K에 오늘 뭐라는 건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이번에 그 이해는 좀 안 될 수 있으나 쌤이 그냥 던져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역함수 존재를 비슷해요. 1대1 대응이라는 소리예요. 1대1 대응. 얘도 쌤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본 적이 있는 게 1대1 대응은요.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봐봐.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생긴 건 이런 건 1대1 대응이 아니야. 왜냐면 1대1 대응은요. 하나의 x에 하나의 y가 대응돼야 돼. 그런 걸 1대1 대응. 얘는 1대1 대응이 아닌 게 뭐, 만약에 여기 y는 5라는 지점이 있어. y는 5에 대응되는 x가 몇 개 있어 지금? 2개 있죠. 이런 1대1 대응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얘 극값 있어 없어? 감소하다 증가했잖아. 이 함수, 이거 동함수 아니잖아. 이게 fx라면, fx라면 동함수 말고 fx가 이렇게 생겼으면 극값 있어 없어? 극값이 있죠. 극값이 있는 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이해해야 돼. 왜냐면 봐봐. 함수가 내려가다 올라갔을 때 극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하나의 y를 2개에서 찍었을 거 아니야. 이건 1대1 대응이 뭐야?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겠죠. 알겠습니까? 즉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요. 1대1 대응이란 말이고요. 1대1 대응이란 말은 극값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멘트와 똑같은 멘트를 많이 쓰는데 그 밑에 문제 봐봐. 261번. 쌤 문제는 하나 풀 건데 멘트가 똑같았어. 그 밑에 문제 봐봐. 밑줄 칠게요. 실수 전체 구간에서 감소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감소만 해 이 소리야. 함수가. 알겠죠? 그러면 극값이 있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야? 극값이 없어요. 없다는 소리죠. 극값은 증가를 바뀌어야 돼. 증가하다 감소하거나 감소하다 증가는 그게 있어야 돼. 극값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60번 같은 문제인 거야. 259번을 보시면 봐봐. 모든 실수에서 증가한대. 극값이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야. 해서 여러분 필기장에 내가 적어놨으니까 여기 보시면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하고 적혀 있어요? 방금 읽은 그 제일 위에 아니 찾았어? 몇 페이지 여기 10페이지 10페이지 제일 위에 봐봐요. 적혀 있어? 네. 사용 뭐라 적혀 있어? 없어요. 어. 같은 않는 경우는 역함수 존재한다 또는 1대1 대응이다 또는 모든 범위에서 증가, 감소 이런 것들이 다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미분에서 역함수 존재를 얘기하는 건 그걸 뭘 풀란 얘기가 아니야. 극값 존재하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그걸 배운 우리 입장에서 다시 260번을 풀어본 봐봐. fx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이 말은 극값이 존재하지 않을 k의 범위를 구해라 이 소리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60번 미분을 때리시고요. 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3k 잡으시고 그죠? 오케이? 자 fx가 극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 도함수가 어떻게 생긴다고? 붕 뜨던가 접하는 거 인정 이런 그래프가 돼야 돼. 이해됐어요? 그러려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 풀이법. 알겠죠? 미분 구하면 판별식 때리시면 노트북 확인하시고 k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3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풀면 되겠죠? k가 k 플러스 3으로 인수는 되고요. k는 마이너스 3과 0 사이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죠. 정답. 이랬어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k 범위는 제다 마무리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3차 이상의 함수를 그리는 걸 배운 겁니다. 알겠죠? 미분 때려서 인수분해한 다음에 그 도함수에 대한 그래프 잘 그려놓으시고 그걸 토대로 이제 밑에 그래프 그리는 거야.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극값 존재 유무 확인과 극값 구하는 것과 증감 파악하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요
269번부터 여기 극값 존재 유무 267번까지 싹 풀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여기까지 풀어보시고 일단은 그 요거는 복습 꼭 하시고 오늘 중에 복습하신 다음 숙제 하시고요. 알겠죠? 그리고 내일 그 정규 시간까지 알겠죠? 확통 마지막 강의 다 들으셨습니까? 안 들었나요? 아, 네. 정말 들으라고 쌤 난리 쳐도 그죠? 다음 수업이 돼야 듣죠. 어쨌든 그거라도 어디니? 네, 내일까지 들어서 챙겨가야 됩니다. 알겠죠? 내일 또 뭐 시험이 하나 남은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으니 시간이 여유롭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확통 이제 마지막 테마 이 아이들이 그 뒤로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통계 안 했으니까 알겠죠? 오늘 따로 집중하고 그러니까 수고했습니다. 네. 이제